사람은 밥값 낼 때 진짜 얼굴이 나옵니다. 오늘은 내가 사는 거지.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말 듣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이 영상은 누구를 곁에 두고 누구는 이제 보내야 하는지 그 기준을 다시 생각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야, 오늘은 내가 밥 사는 거지? 10년 만에 만난 친구 입에서 튀어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제 얼굴에 미소가 멈췄습니다. 반가운 얼굴에 기대했던 따뜻한 인사는 없고 덜컥 나온 그 말 한마디에 아, 내가 뭘 기대했나 싶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 은퇴하고 이제야 삶을 곱씹어보는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아주 평범한 한 끼 식사 자리에서 제가 다시는 만나지 않을 친구를 가려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나이가 들면요,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고들 하죠? 근데 그게요, 사람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진짜 속내를 드러내는지는 아직도 저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밥 한 끼에 사람의 본성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내가 살게 하면서 웃고 넘겼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말이 목에 걸렸어요. 왜죠? 왜 나는 기분이 상했을까요? 그 친구는 잘 나갑니다. 좋은 직장에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죠. 오랜만에 보자고 해서 제가 어렵게 시간 맞춰 나왔더니 대뜸 내가 사는 거지? 라고 웃으며 말하는데 그 말에 깔린 태도가 느껴졌어요. 당연히 너는 나보다 낮은 위치니까 대접하라는 듯한 그 뉘앙스.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죠. 아, 저 친구는 원래 항상 먼저 얻어먹으려고만 했던 친구였지? 사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너무 성급한 일이겠죠.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니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슬쩍 보여줄 때가 많더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편한 상황에서 그리고 아무 이해관계 없는 상대 앞에서 본 모습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사회생활에 치여서 겉으로 보이는 스펙이나 말솜씨에만 속곤 했죠. 그런데 나이 들고 마음이 좀 느긋해지니까 사람을 볼 때 눈길이 가는 부분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식당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택시 기사님께 인사라도 하는지, 주차장에서 괜히 큰 소리 내는 건 아닌지, 그런 아주 소소한 장면에서 그 사람의 인격과 내면이 고스란히 드러나더군요. 그리고 그 친구처럼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도 같은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회적인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면은 언제든 툭 하고 벗겨지죠.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느낄 때,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사람 앞에 섰을 때, 그제야 진짜 성격이 슬쩍 얼굴을 내밉니다. 그날 점심을 먹으면서 저는 느꼈습니다. 그 친구는 예전에도 항상 뭔가를 받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냥 젊으니까 넘겼죠.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 나이가 되니 저는요, 주는 사람 곁에 있고 싶고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주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받기만 하려는 사람인가? 살다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뭔가를 먼저 주는 사람입니다. 팝도 자기가 사려고 하고 선물도 챙기고 뭘 하나 도와줘도 괜찮아, 내가 할게 하며 나서는 사람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그냥 마음이 넉넉해서 그런 거예요. 꼭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항상 먼저 얻으려는 사람입니다. 밥을 먹어도 당연하다는 듯이 얻어먹고 무언가 도와줘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다음에 자기가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는 사람들. 제가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일이에요. 후배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죠. 처음엔 일을 잘 못해서 제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같이 보고서도 써주고 발표 자료도 손봐줬죠. 그때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선배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는 표정이었어요. 더 웃긴 건 윗사람에게 칭찬받을 땐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하더군요. 정말 속상했죠. 그땐 젊었고 참았지만 이제는 딱 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은 얻을 줄만 알고 줄 줄은 모르는구나. 그런 사람은요, 처음엔 가까이 지내다가도 어느 순간부터는 저절로 멀어지게 돼요. 주변을 보면 꼭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립니다. 주는 사람 곁에는 따뜻한 사람들이 모이고 받기만 하는 사람 곁에는 결국 아무도 안 남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그래, 사람 보는 눈이 생긴다라고들 말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는지 그리고 언제 안 주려고 하는지를 보면 된다는 걸요. 특히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은 딱 몇 가지 공통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일을 시키면서도 끝까지 간섭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못 믿는 거죠.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건 왜 이렇게 했어. 처음에는 도와주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제가 예전에 모시던 상사가 딱 그랬습니다. 일을 맡겨놓고도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그건 왜 이렇게 했어? 내가 말한 거 기억나지? 그렇게 감시하듯이 말하니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도 누군가에게 믿음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다른 사람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자꾸 작은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내일까지 전화 드릴게요 해놓고 연락이 없고 다음 주에 한번 뵈어요 해놓고는 감감무소식이죠.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아, 깜빡했어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약속은 안 깜빡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당신은 내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 시간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 갑자기 전화해서 지금 시간 되죠? 저 잠깐만 봐주세요. 본인은 급하다고 하지만 남의 시간은 아무렇지 않게 취급합니다. 내가 급할 땐 연락도 안 되고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멀리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모습들, 젊었을 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던 일인데요.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되거든요. 사람이 참 무섭다고 느꼈던 적이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같이 밥도 먹고 말도 잘 섞으면서 뒤에서는 언제든 나를 놔버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하던 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겉으론 항상 형님, 형님 하며 살갑게 대했죠. 그래서 저도 정을 줬고 일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일이 좀 꼬였어요. 성과도 잘 안 나오고 책임질 상황이 생겼죠. 그때 그 사람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님,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좋을 때는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불리해지니까 미련 없이 돌아서더군요. 그 사람은 평소에도 말끝마다 잘 안 되면 정리해야죠. 결과 안 좋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땐 그냥 현실적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현실이 아니라 계산이었어요. 정이 아니라 손익을 따지며 관계를 맺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어느 순간 내가 약해졌을 때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관계는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마음 아플 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일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옆에 남아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려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일을 맡겨놓고도 못 믿는 사람,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자기 시간만 중요한 사람, 결과 안 좋으면 먼저 돌아서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항상 자기 생각이 먼저라는 겁니다. 남의 입장은 잘 안 봅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저 나는 불편하면 안 돼. 나는 손해보면 안 돼. 내가 먼저 받아야 돼. 이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관계에서도 꼭 뭔가를 얻으려고만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밥 사면 저 사람이 다음에 뭘 해줄까? 이번에 내가 양보했으니까 다음엔 나한테 뭘 주겠지? 이렇게 계산이 먼저예요. 정은 그 다음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된 지인 한 분과 연락을 끊은 적이 있어요. 그분은 늘 전화해서 본인 이야기만 하셨어요. 들어달라고, 위로해달라고, 조언해달라고. 근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 연락을 못 드렸더니 그분이 이러시더군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기나 해요? 형은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건 관심이 아니라 요구구나. 내 입장은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관계는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관계였어요. 주고받는 게 아니라 한쪽만 퍼주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새로 사귀기보다 곁에 남아주는 사람이 더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젊을 땐 잘 몰라요. 주변에 사람이 많고 술자리도 많고 전화 한 통이면 모일 친구들도 많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줄어듭니다. 그럴 때 남아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근데 말이죠.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인지 아닌지는 아주 특별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슬플 때, 정말 마음 아플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압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가까운 형님을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그 형님 지인 중 한 분이 아무 말 없이 첫날 아침 일찍 와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둘째 날 사람들 많을 때 와서 인사만 하고 갔지만 그분은 조용히 와서 빈소 정리도 도와주시고 따뜻한 국도 한 그릇 떠주시고 형님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한마디 해주시고 조용히 가셨어요. 그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아, 진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말이 많지 않구나.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해주는 건 정말 관계가 아니라 마음이더군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기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압니다. 제가 작은 글 하나로 상을 받았을 때 일이에요. 별거 아닌 상이었지만 정말 기뻤고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 잘했네 하고 말하고 말더군요. 근데요, 그중 한 친구는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너무 자랑스럽다 하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줬어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내 기쁨을 질투 없이 기뻐해 주는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다. 그게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어떤 사람은 끝내 내 곁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 말 어릴 땐 너무 교과서 같아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나이쯤 되니 그 말이 얼마나 무겁고 깊은 뜻인지 알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너무 퍼주기만 했습니다. 밥도 내가 사고 도움도 내가 먼저 주고 그저 내가 잘해야 관계가 오래 간다는 생각에 참 많이 애썼죠. 근데 그런 관계 중 몇몇은 결국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줄 줄만 알고 받는 법을 몰랐거든요. 사람 관계는요, 주는 것도 기술이지만 받을 줄 아는 것도 참 중요한 겁니다. 상대가 진심을 담아 내민 마음을 고마워요. 정말 힘이 됐어요. 이렇게 받아줄 수 있어야 그 사람도 또다시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마음 먹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편안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부담 주지 않고 꼭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고 먼저 손 내밀되 억지로 끌지는 않는 사람. 그리고 때로는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들이 곁에 남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다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크게 거창한 깨달음은 아닙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를 곰곰이 살펴보니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정리된 생각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람 관계는 결국 주고받는 균형입니다. 한쪽만 계속 주고 한쪽은 계속 받기만 하면 그 관계는 오래 못 갑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는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굴 만나든 몇 가지는 꼭 살펴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으려는 사람인가? 내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말을 끊고 자기 얘기만 하는 건 아닌가? 반대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겉으로만 웃고 넘기는 건 아닌가? 사소한 거지만 이런 태도들이 쌓이면 그게 결국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런 점들을 지키려고 합니다. 밥을 살 때 내가 먼저 계산하더라도 괜히 생색내지 말 것. 상대가 고마워하면 다음엔 내가 살게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관계를 만들 것. 도움을 줬을 때 그걸 내가 해줬다고 따지지 말 것. 도와준 걸 오래 기억하는 사람보다 작은 고마움에 반응해 주는 사람이 더 오래 관계를 이어가더군요. 이제는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무리해서 사람을 끌어안지도 않고 딱 그만큼 서로 적당히 마음을 나누는 관계. 그게 노년의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편하고 오래가는 방식이라는 걸 지금은 분명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좀 길었죠.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은요, 밥값 낼 때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게 돈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관계에 대한 생각이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망치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고도 못 믿고 자꾸 간섭합니다. 작은 약속을 쉽게 어깁니다. 본인 시간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 안 좋으면 제일 먼저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남의 입장보다 자기 중심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반대로 진짜 좋은 사람들은 내가 어려울 때 혹은 내가 잘 될 때 함께 자리를 지켜주는 사람들입니다. 슬플 때는 같이 안타까워하고 잘 될 때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말로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곁에 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줄 때는 계산 없이 주고 받을 땐 감사하게 받고 억지로 끌지 말고 억지로 끌려가지도 않는 관계. 이제는 그런 관계만 남겨두는 게 이 나이의 지혜고 마음 건강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저는 이제서야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관계가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계기로 조금은 정리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정리한다고 해서 인생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편안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따뜻하고 실질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필요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건강하고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